많지도 않습니다. 유권자도 많이 현격하게 예전보다 줄어든 그런 상황하에서 미래기나마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많이 번져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로 번져서 이번에 김관영 현 지사하고 물침을 집행은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정지는 되지만 그분이 연임에 성공하셔가지고 전라북도가 중단 없는 그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남원에 있는 저희 두 변호사, 나머지 변호사님도 심정적으로 또 실적으로 찬동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지금 남원에는 총 5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선거관리위원이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고 나머지 두 분도 동조하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외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권이 전라북도에 없는 유권자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 분은 또 남원시 고문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김관영 도지사를 자꾸 지지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비가 오는데도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와 자존심을 위해 기호 7번 김관영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저희 남원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가오는 제7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전북 정치의 혁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도지사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중앙당의 일방적인 눈치를 보는 정치 풍토를 쇄신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참된 도민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갈림길에 놓인 선거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도민 후보 기호 7번 김관영을 지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불공정한 공천 과정과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심판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공정한 경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 대표의 불공정한 개입과 독선으로 인해 도민의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원택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란 동조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게 되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무책임한 정치적 승부수까지 던진 바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이러한 행태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상대 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적 생명까지 도구화하는 명백한 정치 선동이자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애써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발언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그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원택이 전북도지사가 된다면 도청의 간부들은 그와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도의 정책을 논의하는 것조차 매우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만으로 당 대표가 점지한 후보, 무책임한 선동에 앞장서는 후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 이름과 선동이 아닌 능력과 실력을 보아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과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짓밟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당당히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 김관영 지사의 지난 4년간의 검증된 능력과 추진력으로 그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어 전북이 다시 도약하여야 합니다. 김관영 후보는 지난 4년간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로 현대자동차 9조 원 투자 유치를 포함한 27조 원의 기업 유치 및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피지컬 AI, 방산,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과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었던 빈약한 제조업과 농업에 의존하던 전북 도민들에게 마침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지금 이 활력과
전북 경제 회복의 흐름을 결코 이대로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전북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을 만드는 데 다 같이 동참합시다. 김관영 후보의 검증된 실행력만이 전북 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상권을 부활시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활기찬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8천여 명의 젊은이가 직장을 찾아 전라북도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대표의 눈치를 보며 시루와 선동에 편승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도민을 두려워하고 정부와 기업을 움직여 대기업들의 투자를 전라북도에 끌어올 진짜 일꾼입니다. 앞으로 4년간 50조의 대기업 투자 유치를 약속한 도지사를 우리는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천은 당 대표가 했지만 도지사는 도민이 결정합니다. 내일부터 양일간 있을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에서 전북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를 도민 후보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에게 던져주십시오. 정파보다 전북을, 중앙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일꾼 도민 후보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 소속 변호사 박지훈 홍호성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 하나마 이런 지지선언 배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질문 받고 거기에 답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하겠습니다. 네, 저 신화일보의 소상원 기자인데요. 예, 저기 지금 기자회견 전문에 보면 이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고 하셔도 1차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법적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언론에 이미 공개된 바대로 그 저녁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집이 멀잖아요. 전주에서 그게 이제 간담회 비슷하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 자리를 파하고 이제 대리운전비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마다 전주는 2만 원, 뭐 저희 가까운 또 익산 3만 원, 군산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별로 준 게 아니라 차별로 그러니까 한 차에 2명이 같이 왔으면 그 차에 해당되는 그렇게 해서 20명에게 사회 삼규상 이 정도는 어떤 그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돈을 줬다는기보다는 그 젊은 청년들이 혹시나 이 자리로 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치 생명이 또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모 같은 심정,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조카 같은 심정으로 이제 선선히 줬다가 그 파하기 전에 이제 옆에서 정부비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바로 회수를 지시해가지고 68만 원이 그날 이제 거치고 10만 원 정도가 좀 덜 거쳤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도덕이나 사회상규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그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됐음에도 이걸 170만 전북 도민이 선택한 후보를 내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도. 그래서 8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양형을 정하고 당선 무효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요? 또 다른 법조인들하고도 많이 상담했을 때 이게 어떤 고의적으로 어떤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기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나오면 당선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은 양형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도 이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죄까지도 저희가 강력히 예측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예. 지리산 고양뉴스 지원들입니다. 예.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을 때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 후보에 어떤 보관이 있는지 말씀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남한은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자원이 넉넉지 못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천장, 관광산업, 3차 산업 이상의 산업을 가져야만이 생존에 갈 수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도시인데 소민 위기에까지 지금 닥쳐 있습니다. 전직들이 매우 잘못했고,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당선이 된 민주당 후보와 손을 잡고 남을 위해서 3차 산업 이상의 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당이 다르고 무소속이라고 해서 소연하게 한다든지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화함이 생기면 막대한 우리 남은 시민들한테 지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관영 캠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관영 지사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복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행위가 당에 대한 어떤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차원에서 이번에 불거졌던 뭐 돈 뿌렸다는 그런 행위는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의 해당 행위에 의한 그런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야 그런 프레임이 전북이 아닌 타 광역단체 또는 여러 뭐 보궐선거 이런 지역에 민주당은 뭐 돈 뿌리는다 이런 프레임에 쓰일까 봐서 걱정이 돼서 발효 신속하게 제명 조치한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관영 지사께서는 당선이 되면 당연히 복당을 할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복당을 지금 당에서 받아준다고 하겠습니까? 아직 선거가 안 끝났는데 당연히 그런 것은 뭐 레토릭으로 얼마든지 복당 안 한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복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복당이 되어야 합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복당이 안 된다고 손치더라도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전북도, 그 다음에 전북도가 차지하는 그런 위치가 사실 호남권 내부에서도 전북도는 좀 많이 푸대접 받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적인 측면이나 예산 지원되는 측면에서나 그런 그런 그 행태를 중앙당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복당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큰 그림, 그 여정에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그 정부의 시책에 누가 더 잘 대처하고 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쟁점일 겁니다. 김관영 지사는 그간의 과거 국회의원 하면서도 중앙 정치와의 여러 인연들도 있고 또 재경직 그 행정고시를 합격한 그런 경험에 있어서도 재정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를 많이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4년 동안 그 검증되어 온 도지사로서의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복당은 무조건 될 것이다. 둘째, 복당이 설사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중앙 정부와의 호흡을 맞추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 특히 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서 압도적인 표차, 과반을 훌쩍 넘어서 60% 이상 되는 것만이 전라북도의 중단 없는 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당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남원과 관련된 그 부분, 이 부분이 사실 남원이 시라고는 하지만 여타 다른 전라북도에 잘 나가는 군보다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도 지금 고향이 남원이어서 남원에 지금 내려온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 뭐 아련한 추억, 우리가 추억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발전시키고 좀 사람이 북적되고 돈이 들어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남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어서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김관영 지사의 어떤 비전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남원에서도 특히 압도적인 김관영 지사에 대한 투표 지지, 그것이 귀결이 돼야지. 역시 김관영 지사가 남원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못하고,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서 남원이 사실 제일 외곽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남원인데, 이 남원을 교두보로 삼아서 전라북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원시 당순한 1차 산업, 농업에 기반을 둔 그 도시를 어떻게 탈바꿈해서 AI 시대나 첨단 산업 시대,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 거, 공사 같은 거 유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김관영 지사의 구체적인 보관이나 이런 것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보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다시 강조하거니와 남원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남원의 발전을 위한 그런 흐름들을 좀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서상한 기자. 김관영 지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도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원 사회를 김관영 지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 보면 지난 4년 동안 좀 남원을 조금 모른 척 한 게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좀 지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탐탁진 않아요. 네, 지난 4년 동안 남원에 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지지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2026년 일출할 때 14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덕음산을 선정해가지고 일출을 보러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4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새만금하고 그 다음에 김제 부안 쪽 이쪽에 AI 클러스터 이런 바이오 이런 방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원 쪽에 좀 약간 소외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일출식도 여기서 남원에서부터 거창하게 시작했고, 이제 남원에 대해서는 판소리를 활용한 산업 문화로 육성시키겠다. 그리고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그다음에 중앙경찰학교 경찰 수련원도 지금 이미 3월달에 통과는 됐지만 그 규모 자체가 좀 작다 해가지고 지금 남원시와 협의해서 이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남원읍성 이쪽 관련된 문화 그런 컨텐츠도 많이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동북권이 좀 소외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2기 때는 좀 그쪽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해야겠다 그런 보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 이제 주로 새만금 벨트를 사용하는 그쪽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골고루 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재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전라북도는 사실 오로지 새만금 하나에 속된 말로 몰빵하다 보니까 그게 또 현실적으로 지난 4년 동안에는 거기에 치중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원권이 소외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기자님들께서도 계속 좀 푸시를 하고 압력을 또 가하고, 또 저희 같은 기층에 있는 유권자들 또 일반인들도 김관영 지사의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항의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난 4년간은 좀 다소 불만이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4년을 바라보면서 기자님들과 또 나머지 남원 전체 유권자들께서 많은 요구를 해서 남원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요. 전주일보 손기수 기자입니다. 어차피 지금 변호사님들은 지지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
회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위해서 변호사님들의 생각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정책 발표와 같은 것 이틀 전에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 첨언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더 공약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기자분들이 와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리고 가려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자리가 변호사님들의 김관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다시금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게끔 어떻게 압도적인 지지를 위한 것인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리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한 이래로 사실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전남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은 내가 내놓은 음식 그냥 냄새 나고 품질이 떨어져도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약간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학혁명의 어떤 기운을 받은 전북에서 민주당에게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지사는 도민이 결정하는 거지 중앙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자기의 측근을 밀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원택 의원이 대리비가 아니라 식비 대납국 정읍 식당에서 식비 대납국인데 그건 김슬지 의원이 의회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감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전화 두 통으로 그냥 그대로 무혐의 이렇게 확정을 하니까 이제 이원택 후보는 그걸 자기 경선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고 또 이원택 후보를 나오게 이렇게 촉발하신 분도 정청래 당대표라고 본인이 이원택 의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전북 도민들한테 의사를 묻지도 않고 후보를 내놓으면 우리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걸로 생각하는 그런 전북 정치는 이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전라북도가 정치 변혁의 최고 선봉이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지 않나. 제가 지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도 좀 외람되지만은 이게 사실 전라북도 정치권 뉴스가 매일 언론에서 중앙 뉴스에서 제일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도배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변혁의 물줄기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도 계속 같은 논조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원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고 또 전라북도 전체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속도 말로 내려꽂은 후보보다 도민들이 원한 능력된 검증된 그다음에 능력 있는 후보자를 뽑아냄으로써 이거 전북이라는 곳을 우리 민주당에 그냥 마냥 텃밭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관영 후보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전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반드시 김관영 후보자의 그 높은 투표율에 의한 당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도 하기 때문에 재판하랴 의뢰보랴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밤 늦은 시간에도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하루에 한 수백 통씩 보내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 되어야만이 좋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한 손발을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이 되더라도 전라북도는 전체적인 그 전국 지형상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고 또 호남에서 소외된 지역을 한 번쯤 보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함으로써 무소속이 되더라도 전라북도 발전은 아무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오히려 무소속이 되는 것이 중앙당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자들 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 호응을 하고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신다면은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해주신다면은 무소속의 핸디캡을 반드시 끊어내고 당선이 되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이렇게 그 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란 세력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의 핸디캡을 이겨내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김관영 지사에게 마지막 며칠간의 그 힘을 좀 몰아주셔가지고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자분들께서도 좋은 기사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